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두 분 소개합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보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당당해서 좋다 탱크.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청취자께서 오늘 목소리 걸걸한 분 오는 날인가요? 어떤 분이 걸걸한 분인지 정확히는 얘기를 안 해주셨네. 예. 예. 자, 대선까지 오늘 이제 93일 남았어요. 며칠 뒤면 이제 80 며칠 남았다 할 판입니다. 지금. 그렇죠. 주말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 예. 교수께서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물어봤는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 전화를 이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1.2%, 이재명 후보가 37.9%를 기록을 했고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주 같은 조사에 견주어 봤을 때 윤 후보는 0.6%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했고요.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고 있다 뒤서고 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4.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격차가 이제 3.3%인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 두 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서정욱 교수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는요. 이게 가장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15%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확실하게 더 55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하러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게 낮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차별화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대로 개성하려니까 정권 교체가 15% 높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당히 이런 딜레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15%가 더 차이 나는데 왜 본인은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좀 더 윤석열 후보는 반성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권 교체력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한 부분,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실망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인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많은데 인물로 보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재명 후보한테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필려는 의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의 차별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이루기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책적 부분에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많은 부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후보에게. 그래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나중에 이 정권 교체론과 연계돼서 단순히 민주당 후보니까 현 정부와 똑같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화가 일정 부분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시부터 선대위 출범식 한다고 그랬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맘모스의 털을 깎았다. 면도 잘 된 코끼리 선대위가 민주당을 찢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봉 교수님, 네. 면도가 잘 됐다고 보세요? 그 면도 크림만 바른 상태다.
아직 면도를 시작은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봉합을 했어요. 뭐 봉합한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봉합을 한 거는 어쨌든 선대위 출범을 그래도 국민들 볼 때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모시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에요. 다만 아직도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첫째,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이에요. 합의문 보면요, 그 울산에서 이제 폭탄주 드시고 나서 합의문 발표했잖아요. 합의문 내용을 보면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무 우선권이 원래는 이제 그 후보가 전체적으로 우선권을 갖고서 총괄 지휘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대표한테 얘기하고 대표가 그걸 받아서 후보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네. 이준석 대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 요소로 불각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두 번째,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경제 정책에서도 서로 약간 입장이 다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임무와 업무 관계에서 충돌의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윤핵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 요소로 부각되거나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맘모스 털을 깎았다, 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깎기는커녕 지금 크림만 발라놓은 상태다. 그럼 아직 털을 못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서정혁 변호사님, 우상호 의원은 해결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반드시 2차 위기가 올 것으로 보던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면도 잘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비유하면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면도를 하려고 했는데 면도 날이 너무 무뎌. 면도 날이 너무 무디니까 면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서정혁 변호사도 면도가 아직 안 됐다고 예. 보는 거예요? 근데 크림만 바른 게 아니고 날이 묻으니까 이게 면도가 깨끗하게 안 되죠. 이 날이 이래야 되잖아. 그럼 여기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도 그대로 유임. 그다음에 이수정 위원장도 유임. 그다음에 윤핵관들도 다 유임. 안 된 거죠. 네. 저는 면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면도를 하려면 오른쪽만 하지 말고 이게 턱에 오른쪽 왼쪽 면도를 다 깨끗이 해야죠. 윤핵관만 면도할 게 아니고 이핵관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핵심 관계자도 있어요. 깨끗하게 양쪽 다 면도해라. 이 말씀드려요. 면도 날만큼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이번 대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 압도적인 승리를 갖다 거두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아직도 난 살아있다고 봐요. 국민의힘 후보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 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분석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전국 선거인데 이제 서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나는 내가 늘 강조하다시피 서울시에서 패한 정당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난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 살아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LH 사태가 갑자기 터졌고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부당 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샀고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타가 있었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세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 컸죠. 지금도 물론 큽니다만.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많은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과 대상도 9억에서 11억까지 공시가를 올렸고요. 부동산 정책에 많은 부분 변화도 있었고 쇄신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다 더 나가서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가 지금도 간다 그렇게 보지 않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거를 통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나 능력이나 정책으로 심판을 받아야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가지고 그걸 반사체로 받아가지고 빛을 발한다? 그건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밖에서 또 논평이 조금 길다 이런 지적 들어오고 김 기자.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 분위기가 살아있다고는 안 봐요. 이 교만입니다. 그때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때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시장 두 분이 도와준 거예요. 두 분 때문에 보궐되면서 우리가 덕을 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그때는
안철수가 있었어요. 안철수가 이게 단일했기 때문에 서울시 압승한 거예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신길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그 김정희 위원장과는 다르게. 그러니까요. 네. 자, 금성 청취자께서 면도는 개작두로 해야지요. 아까 면도 얘기 말씀드렸더니 근데 개작두는 면도하는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더 무서운 건데. 네. 자, 이 인터뷰에서 아까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장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윤희숙 의원 합류를 좀 강력하게 시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변호사님은? 한 단어로 이제 그 청군 만마.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이제 그 조국의 위선 이걸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당히 천군만마라 봅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윤 후보 선대위가 예. 피부과 전문의 또 함익병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내정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독재를 찬양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을 상당히 비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군대를 안 가니까 4분의 3만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2014년 발언이에요. 그 발언인데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논란이 됐었고 이 독재 찬양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미리 찾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7시간 만에 철회를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도 한번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동현 교수 때문에 논란이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고 그걸 엄청나게 비판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영입 인재 한다면서 제대로 검증 안 했다고 비판을 했고 본인들이 결국 이런 실수를 하면 그 비판이 과연 본인들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됐는지 그 비판을 또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2주간의 이제 호남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입니다만은 정세균 전 총리가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호남 쪽 의견 유보율 그러니까 부동층 정도로 봐야겠죠. 이제 거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재명 후보의 호남 대장정 2주간에 걸쳤는데 이 부동층 잡기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세균 이제 전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거기 가서 또 진안인가요? 거기가 고향이시거든요. 거기서 같이 또 연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 정세균 전 총리 고향이 진안이죠. 진안이죠. 예, 그래서 거기 또 진안 고향에 가서 함께 연설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호남에 가서 직접 이제 주민들을 만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호남 주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동층 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서 한 발언이 이거죠. 비천한 집안 제 탓이 아니다. 이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그러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주말 동안 아주 회자됐던 발언인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재명 후보 가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조카 문제까지. 근데 당시에 정말 이분이 살았던 역정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살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살다 보니까 좀 거칠게 살았던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본인과 관계없이 가족들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본인을 공격하면 본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화장실 앞에서 휴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살아서 형수 또는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도 있고 구설수도 있고 있지만 이걸 본인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의 어떤 아픈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에 감성 발휘하지 말라 이렇게 공세에 나섰는데
서종 변호사도 어렸을 때 아주 힘들게 고학하셔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셀프 디스를 해가지고요. 혼자 용이 되려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국민을 저는 비하하는 이런 데 발언을 봐요. 아니 어느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집안이 비천하다고 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건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 혼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용이 되려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다 이게 비천한 것처럼 비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청소부라든지 광부라든지 이런 직업이 왜 비천합니까? 전 국민을 저는 이게 비하하는 발언을 보고요. 이걸 진흙에서 꽃이 핀다 했는데 이 꽃을 고민정 의원은 연꽃이래. 제가 보기에 연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흙 속에 핀 독버섯이다. 연꽃이 아니고 독버섯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독버섯이라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합니까? 본인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직업을 비하했다라는 게 이제 서정혁 변호사의 그건 주장인데. 직업을 비하한 게 아니죠. 그 직업을 비하한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생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거칠어지다 보니 그 비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형과 형수 욕설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비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본인의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직업을 비하했단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국가 지출이 쥐꼬리만 하다 이러면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지원 주장한 바 있으니까 얼른 좀 협의하자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50조 원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윤 후보도 어쨌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겠다는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합의해서 여야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또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런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을 꼼수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 생각하면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이제 그 절차입니다.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책정되어 있는 걸 어떻게 갑자기 편성합니까? 그럼 이게 빚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다른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면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다. 그게 바로 민주적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절차를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협의를 하는 것인데 협의 자체를 반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 후보도 이미 50조라고 하는 큰 돈 제가 볼 때는 그거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었고. 근데 지금 그 상황에 그러면 대통령 당선돼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5월 6월 돼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그럼 자영업자 소상업자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차의 문제는 있다 치더라도. 논의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선이 90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그 할 게 지금은 선거에 전념하고 선거 끝나고 논의해야죠. 선거가 끝나야지 논의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심상정 대표가요 오늘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어때요 두 분? 한마디로 제가 보면 이게 그 노래 있잖아요. 김건모 잘못된 만남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안철수는요. 안철수는 이게 윤석열 후보하고 합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가치 비전과 맞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는 이게 정의당은 가장 진보 좌쪽에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이제 우쪽에 중도 우쪽에 있거든요. 따라서 심상정과는 잘못된 만남이고 윤석열과 단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잘못된 만남인지 모르겠고요. 성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전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제3지대를 띄우려고 하는 서로의 입장이 일치해서 만나는 것이지만 결실을 맺기는 너무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슨 결실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또 듣겠습니다. 자, 헤드폰 좀 껴주세요. 효과음을 들으셔야 되니까. 자, 오늘 공식 출범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3, 2, 1. 한마디로 그냥 봉합. 이러다가는 다 죽어.
공 교수님 예. 좀 더 창의적인 한 줄 평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답니다. 예. 네.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3, 2,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공고파직하노라. 모든 큰일 났다. 방식을 공고파직하라. 박탈 공고파직하라. 근데 이거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예. 그 한문으로 이게 장자 노자 장자할 때 장자에 보면 예. 단생 이게 단결할 때 뭉치면 살고 산 흩어지면 사 죽는다. 단생 산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PD님이 너무 어렵다고 갑자기 말로 풀었으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 쓰던 말인데 예. 좀 이게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자로 단생 산사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다른 효과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야. 단생산사보다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